먼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일제 개항 시대부터 형성된 지역으로 1980년대에는 청정의 예가 넓은 갯벌에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어패류가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천포 화력발전소 가동 후 삼천포 연안 지역에 대기 오염 물질이 갈수록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 등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량이 최근 전국에서 2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질환 사망자 수가 47명으로 경남도 평균보다 7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에 새로운 고성 아이 화력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1, 2호기 공정률이 80%에 이르는 등 향후에 가동에 들어가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또다시 건강을 임해야 하고 삶의 터전, 농수산업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또다시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천포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나 또 진행 중인 용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질 개선 사업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연구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질 개선 사업입니다. 발전소는 최근 3년간 5, 6호기 타랑 탈질 설비 설치 등 총 2,987억 원을 투입하여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구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삼천포 1, 2호기는 2020년 4월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5, 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가 지연되어 2020년 8월에 폐쇄되고 3, 4호기는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LNG로 연료를 전환하여 석탄 발전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5, 6호기는 사용 수명이 종료되는 2027년 8월에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천포 5, 6호기의 환경설비 개선 사업은 최적 가용 기법을 적용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로 향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2018년 기준 연간 2만 톤에서 6천 톤으로 70%가량 감축될 예정이며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와 연접한 사천과 고성에 18억 원을 투입하여 1.8헥타르의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을 조성하였고 2024년까지 발전소 5개 제탄장을 옥내화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도내 전역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5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기 오염도가 높은 창원, 김해, 고성 등 6개 시군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영역 진행 사항입니다. 2019년 경남 녹색 환경 지원센터 연구 과제로 도내 석탄 발전소에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설정 연구를 실시하여 기준 강화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 시설은 올해 12월까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허가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통합허가법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근거가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발전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를 제정해도 통합허가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무의미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기 실시한 연구 결과를 환경부에 송부하여 삼천포와 하동 하력발전소의 통합허가 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발전소를 상대로 협의 중인 허가 배출 기준은 우리 도의 연구과제 기준안보다 엄격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재 우리 국장께서는 또 우리 사천에서 부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 해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아까 답변 내용에 보면은 지금 타랑 탈진 설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가 한 70%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 많은 피해를 지금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계속 강구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와중에 우리 오르코 1, 2호기가 아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배세를 해 주시라고 아마 환경단체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8월까지 또 아마 1, 2호기를 가동을 한다 그러는데, 예. 8월까지만 되면 완전히 가동이 중지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5, 6호기 타랑 탈질 설비가 이렇게 완공이 되면은 1, 2호기는 이제 폐쇄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이제 4월 달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5, 6호기가 지중 설비 이설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연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이 전력 피크 시기가 7월 내지 8월일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불행스럽게 3호기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7월 말 정도 이렇게 또 재가동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발전소에서는 이제 8월 말까지 이렇게 폐쇄를 하는 걸로 2호기를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피해를 좀 많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꼭 8월 말까지 이렇게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지금 그 발전소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여름철이나 바람 부는 날이면은 창문을 못 엽니다. 그 석탄가리와 미세먼지가 날아오서 생활하기에 엄청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이 앞분에도 말씀드렸고, 예. 그 와중에 2024년까지 아마 우리 저탄단을 옥내화로 시킨다는 그 답변 내용이 있었는데, 예. 굳이 이게 2004년까지 갈 게 아니고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관련 법령에
2024년까지 5개 저탄장, 실질적으로 이제 저탄장이 이제 석탄을 쌓아놓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이제 분진가루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들어놔도 바람에 의해 분진가루가 들어오면 새까맣게 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획상 보면은 이제 조기에 폐쇄되는 1, 4, 5기를 제외하면은 5, 6회기가 이 가동하려고 하면 한 약 24만 톤의 저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옥내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한 700억 이상의 돈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소에서는 이제 법에 2024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은 2024년까지 설치를 이제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의 피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좀 앞당길 수, 2024년 이전이라도 이게 이제 옥내화가 가능할 수 있다면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좀 독촉을 해서 2024년이면 4년입니다. 4년. 예. 좀 앞당겨서 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민 건강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예.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업체 촉구를 부탁드리면서 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보에서 곤양 간 국가 지원 지방도 58호선,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 관련입니다. 현재 서부에서 곤양 간 국가 지원 지방도 58호선과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은 개설 당시 왕복 2차선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확장되지 못한 채 삼천포 아력발전소 자재 운송을 위한 대행 차량의 잦은 운행과 굴곡이 심한 도로의 특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은 제대로 된 보행자 도로가 없어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갓길로 내몰린 노령자와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국지도 58호선 서포 상거리에서 곤양 주유소에서는 사망 4명, 중경상 78명 등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방도 1016호선 삼천포 농협에서 진분기에서는 사망 5명, 중경상 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기도 58호선 곤양에서 서포 구간과 지방도 1016호선의 2019년 교통량 조사 결과 1일 6,089대, 4,688대로 전년 대비 18% 정도 교통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포 상거리에서 곤양 주유소 구간은 삼천포 아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대행 공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노폭이 휩싸여 굴곡도로 지점에 대행 차량이 교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알아본 바 올해 굴곡도로 2개소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수년 동안 건의 끝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땜질식 사업 추진보다는 향후 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 완공, 삼천포 대교를 통한 남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전 구간 4차선 확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된 서부 경남 지역 발전과 더불어 항공우주산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은 경남도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수건 사업입니다. 도시
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지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 구간에 대해서 땜질식 처방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난과 그에 비례하는 교통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 완공 및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지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을 땜질식으로 유지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구간 4차선 확장이 필수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과 지방도 1016호선 교통량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4차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58호선 사천시 곤양에서 서포 간의 연장 6km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전면 시설 개량으로 반영되어서 현재 기본 및 실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4차로 확장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2005년 국토교통부에서 국지도 계획 전반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시행해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차로 전면 시설 개량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지도 4차선 확장 대상 기준은 일일 교통량이 7,300대인데 해당 구간의 교통량은 목포 연도 2046년 기준으로 일일 6,973대이고 최근 3년간의 평균 교통량도 5,644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4차선으로의 확장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 구간의 2차로 전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와 농기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갓길 확보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16호선 사천시 향촌동에서 고성군 상리 간의 연장 15km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굴곡이 심하고 선행이 불량해서 대형 차량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종준의 우리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투자 우선순위 28번으로 장기 투자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선순위 14번까지만 추진되어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도에서 용역 중인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5년간의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 계획에 사천시와 고성군이 본 구간에 대해 공동으로 건의했고 현재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구간의 최근 3년간 평균 교통량이 1일 4,059대로 지방도 4차선 확장 계획 기준인 7,300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리 용역에서 향후의 교통 수요, 경제성, 투자 우선순위 등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윤인국 국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사천 부시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특히 동지에게 현안도 잘 아실 걸로 그렇게 했는데 1016호선이십니까? 예. 이게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교통량이 아직까지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고성에서 사천 정동을 가는 1001호선 있지요. 예. 그 삼천포 가실 분들이 그 1016호선을 안 가고 1001호선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 길만 잘 때 있으면은 그쪽 이용객이 훨씬 더 많을 건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장내 교통 수요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삼천포에서 상리를 넘어가는 그 지방도는 앞으로 좀 넓게 본다면은 남해 여수 간의 해저 터널이 개통되고 또 통영 그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연계되면 고성역의 이용이라든지 또 여수남의 사천 고성 통영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차원에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교통 수요를 얼마만큼 산정하는가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4차로를 할지 아니면 2차로를 할지 아니면 2차로 플러스 등반 차선을 둘지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동주민들은 이 부분 수군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충분히 뭐 주민들 불편도 알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질문 마치. 경상남도 출자 기관인 주식회사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도내 농수산물 및 공산품을 수출입 대행과 국내 시장 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독립재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연기관과 달리 경상남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설립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과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면 질문을 통해 확보한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경남무역의 최근 4년간 연도별 매출액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2017년에는 1억 6천만 원의 흑자였다가 2018년에는 1억 3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또 지난해에는 2억 9,1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많은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상품 개발, 시장 개척, 영업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경남도의 위탁사업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제무역 상황은 국경을 초월한 우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세계 경제 침체와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따른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본부는 무엇인지 또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회사이며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지 경상남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의 설립 목적, 사업 영역 확장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남무역의 설립 목적에 따른 본분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남무역은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농수산물과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신뢰성 있는 무역업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4년도에 우리 경남도와 지역금융기관 그리고 기업 개인 등이 출자를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형 무역회사로서 지역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응과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도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설립 이후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특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는데 이 부분은 국내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라서 냉동 오징어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남무역은 그동안 농수산물 수출에 주력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100여 개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 중에서 수출 실적은 2위를 차지하였고 최대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는 1위를 달성하는 등 농산물 수출 선도 기업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회사 이익을 위한 사업 발굴, 사업 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주식회사로서의 수익 창출 외에도 또 출자기관으로서 농수산물의 수출을 통한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고 내수농가의 수출 전환 유도, 그리고 수출 농가 확대, 수출 저가 품종 육형 등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보다 다소 낮은 수수료 획정으로 매출액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주식회사로서 매출액 증대를 통한 영업 실적 향상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출 국가 중 일본, 중국의 수출액이 2,700만 달러로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주, 유럽 등 수출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수출 기업인 농가를 발굴 육성하고 애플 수박이라든지 바나나, 유럽 신품종 토마토, 그리고 고급 딸기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을 육성하는 등 수출 업체와 품목을 확대할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진해신앙 배우단지에 우리도의 활수산물 수출 물류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서 활수산물의 보관, 검역, 통관, 운송 등 원스톱 처리는 물론이고 활수산물 수송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출 어종 및 수출 국가 확대를 통해서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수산물 수출의 품종이나 사업 영역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경남무역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국내외 판촉 행사 그리고 해외 안테나 샵이라든지 수출 상담회 개최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경남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경남무역이 영세 농업인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사업 영역 확장을 포함한 경영 활성화를 통해서 영업 실적 및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